운동을 무작정 많이 하거나 같은 무게로 반복 또는 띄엄띄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벌크업이 될까요? 왜 이렇게 안 클까? 근육량은 왜 안 늘지? 운동하고 왔을 땐 볼륨감 있지만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 그 이유 알아왔습니다. 한때 저는 벌크업을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자신감 있게 운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볼륨감은 점점 줄어들고 체중은 그대로, 근육량은 늘었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검색하고 자료 찾다 보니 알았습니다. 아, 식단이 문제구나. 헬창 친구가 항상 단백질 했지만 그때는 그냥 함기로 듣고 흘렸거든요. 신경을 안 쓴 결과는 변화 없는 몸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근육은 왜 안 늘어나는지, 진짜로 벌크업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해외에서 검증된 정보들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왜 이렇게 안 클까? 운동하고 나면 볼륨감이 있다가도 다시 빠지는 이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의외로 빠르게 변화가 느껴집니다. 무게가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고 반복도 더 잘 되고 몸도 좀 단단해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건 근육이 커진 게 아니라 신경계 적응 덕분이라는 겁니다. 신경계 적응이란 뇌와 신경이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예전엔 100개의 근섬유 중 30개만 쓰던 걸 이제는 60개, 70개까지 동원하게 되는 거죠. 즉 실제 근육 크기보다는 사용 능력이 좋아진 겁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대부분 근육의 볼륨보다는 사용 효율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몸이 커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든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근육은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할까요?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는 운동 시작 후 약 6에서 8주 차부터입니다. 실제 단백질 합성률이 올라가고 근섬유 자체의 크기가 증가하는 시점이죠. 한 실험에 따르면 벤치프레스 하나만 24주 동안 주 3회 3세트씩 반복했더니 대흉근이 약 36.9%, 삼두근이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도 한 달 만에 펑 하고 오는 게 아니죠. 초반에는 수분 증가나 글리코겐 축적에 따른 일시적 부종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진짜 단백질로 이루어진 근육 성장 단계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고 나면 펌핑된 것처럼 몸이 부풀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줄더라며 실망하는데요. 그건 부종이 빠진 거지 근육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근육 증가가 시작될 전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질까? 이 지점에서 운동을 포기하거나 나는 안 되는 체질이구나 하며 체념해버리는 분들이 많죠. 첫 번째 이유는 유전적 한계입니다. 우리 몸에는 미오스타딘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 근육이 커지지 않도록 억제합니다. 이건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본능이기도 하죠. 이게 유독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이거나 처음 운동을 시작한다면 성장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식단의 문제,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걸 회복하고 근육으로 만들어줄 재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결국 헬스는 음식과 함께해야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커팅과 체지방 집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크업을 하고 싶은데 체지방이 찌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만 먹고 벌크를 너무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내추럴로 근육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 칼로리 과잉 상태가 필요합니다. 물론 무작정 먹는 게 아니라 전략적 벌크가 필요한 거죠. 흔히 말해 탄단지 비율을 맞춰 먹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회복 부족이에요. 운동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유산소 운동을 과도하게 병행하면 오히려 회복이 되지 않아 근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서 매일매일 힘들다면 격일로 운동하시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운동 후 0에서 4주까지는 신경계 적응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 6에서 8주부터는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지고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외형적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오죠. 1년 이상 지속하면 성장 속도는 느려지지만 진짜 몸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초반 몇 주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진짜 변화가 오기 직전에 멈춰버리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운동은 근육에 자극을 주는 신호일 뿐이고 단백질은 그 자극을 실제 근육이라는 결과물로 바꾸는 재료입니다.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하루 총량을 얼마나 꾸준히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6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체중 7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약 11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또 한 끼에 체중 1kg당 0.4g씩 나누어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은 운동 직후나 흡수가 느린 카제인은 취침 전, 식물성 단백질은 조합을 잘 하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운동한 날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 주는 겁니다.
저는 단백질 섭취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자주 편하게 단백질 섭취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근육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단백질, 회복, 꾸준함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반드시 변화는 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든든하세요.